반갑습니다. 인생기획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 홈쇼핑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 보내드립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아래 설명란에 링크 주소를 따라 자소서 그리고 면접 비법 노트 영상에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장단점을 묻는 항목은 기존에 제가 올려둔 성격의 장단점 영상으로 해설을 대체합니다.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위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와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라는 항목입니다. 지원 동기를 묻고 있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원 직무,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추천드리는 작성법은 우선적으로 해당 산업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이를테면 홈쇼핑 산업의 출현과 성장이 고객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편의와 선택의 다양성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등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해당 산업이 소비 트렌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혹은 미래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지 나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도 처음에 포문을 여는데 들어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나는 그동안 이러한 관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액션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통해 그 해당 역량들을 갖춰왔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짧게라도 간단한 포부와 함께 향후 직무 담당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겠다고 자신한다, 확신한다, 자부한다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원동기 작성법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상단 링크에 지원동기 작성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네, 이번 항목은 귀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를 현대백화점 그룹이 지향하는 6가지 핵심 가치, 열정, 자율창의, 지속성장, 업무혁신, 고객지향, 상생추구 중 하나를 선택해서 연결지어 설명하려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 그리고 가치관을 묻고 있는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좋은 작성법은 여러분의 초중고 시절 등의 이런 과거 경험 중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끄집어 와서 나는 어린 시절에 해당 경험을 통해서 특정 가치관을 꾸준히 키워온 사람이다 라는 점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같은 가치관이 6가지 핵심 가치 중 하나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향후 해당 가치를 업무에 적용시킴으로써 어떠한 뚜렷한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겠다고 믿는다. 이런 식의 흐름으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엄마, 이거 보세요. 다 붙였어요. 엄마표 스티커 놀이는 지금의 저를 만든 1등 공신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성취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당장 성공을 장담할 수 없더라도 하나씩 문제를 찾아 제거하고 결국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열정이라는 핵심 가치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땡땡 직무 수행 과정에서 땡땡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 이러한 어려움은 포기하고 회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극복해내고 싶은 목표의 하나일 뿐입니다. 현대 홈쇼핑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가는 일에 열정을 쏟겠습니다. 요 정도의 이런 흐름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예시를 한번 써본 거니까요. 어디까지나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와 관련해서는 현대백화점그룹 홈페이지 내에 핵심 가치 페이지를 보시면 각각의 의미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별도로 해설을 하지 않더라도 이해하시는데 그게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 중에서 해당 핵심 가치를 실제로 발휘해본 경험, 그런 에피소드를 끄집어 와서 성장 과정과 가치관 형성에 대입하는 것, 이것이 이 항목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이라는 점만 잘 기억해 주시면 작성에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항목은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3가지를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항목입니다. 강점, 핵심 역량을 가감없이 드러내라는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단어를 아예 소제목으로 구분 지어서 세 단락으로 간결하게 작성하시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이제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어는 사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생각의 폭을 좁힐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이 항목에서는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자세나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 2번 항목에서 6가지 핵심 가치 중 하나를 쓰셨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5개는 여러분 직무에 필요 없는 역량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핵심 가치나 인재상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직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단어로서 나열하시고 그 단어들에 대한 사유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재상이라고 하면 전문인, 창조인, 도전인, 도덕인, 책임인, 실행인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해당 인재상을 단어로서 설명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예를 들어서 몰입, 배려 이런 등등의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 원하기도 하거니와 여러분도 자신 있다고 생각되는 역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몰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극도의 집중과 성공에 대한 집념, 몰입은 일을 대하는 저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후에 블라블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당 분량을 좀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덧붙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나 지식적인 부분을 쓰면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쓰셔도 됩니다. 다만 어떤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단어로서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건 그저 그냥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표현하는 단어로서는 너무 좁고 부적절하다. 이럴 때는 차라리 단어를 전문가 혹은 학구파 이런 등등의 단어를 써서 나는 늘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 이러한 스킬과 지식들을 쌓아왔다라는 식으로 부연 설명을 달아주는 형태가 올바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 문항이죠. 현대 홈쇼핑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설명하라는 항목입니다.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구체적인 성장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채용 홈페이지에 보시면 현대백화점그룹 채용 이야기 카테고리가 있고 각 직무별 담당자 인터뷰 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무 소개, 그리고 커리어 패스, 비전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정독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입사 후에 어떤 부문에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싶은지,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지,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루고 싶은 비전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전반적으로 저는 두루 모든 것을 섭렵하고 잘할 겁니다 라고 작성하면 오히려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략 10년 정도의 기간을 딱 설정을 해두고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와 어떤 성과를 기록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10년 정도 지난 뒤에 나는 어떤 부문에서의 전문가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날카롭게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다면 지문에서 나와 있듯이 굳이 회사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여러분이 이 항목을 작성하실 때 회사의 이익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생각에 앞서서 여러분의 직무 수행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이냐, 그리고 고객의 어떤 불편함을 나는 제거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혜택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고객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것들은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미팅을 하게 될 협력업체,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들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직무가 무엇이든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접근해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고객이 누군지를 먼저 뚜렷하게 설정을 해두고 어떠한 커리어 패스를 그려 나갈 것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자, 평소 현대 홈쇼핑, TV방송 또는 H몰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제시하고 현대 홈쇼핑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산업군이나 본인의 역량에 대한 어필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왜 하필이면 당신은 현대 홈쇼핑에 지원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던질 수 있는 항목은 없었죠.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는 회사에 대한 관심을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만큼 난이도도 높지만 다른 지원자들과 변별력을 가를 수 있는 유리한 항목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제시해드리는 전략을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께서 이 정도의 노력은 거쳐서 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저는 웬만하면 이 항목에 좀 힘을 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H몰 홈페이지를 가보세요. 그 안에 상품 카테고리와 함께 TV 편성표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현대 홈쇼핑이 지금 주력으로 삼고 있는 상품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다른 경쟁사 홈페이지에서도 똑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품 포트폴리오를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컨셉이 다른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꺼내놓기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구성이라든지 가격대 구성, 특히나 이제 베스트 상품, 제일 잘 팔리는 상품군들만 따로 모은 그런 카테고리만 딱 보아도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확인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장단점으로 언급해 주실 수도 있다. 그리고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홈페이지의 기능상의 차이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제 수단 또는 고객들의 편의성, 몇 번의 클릭을 통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상품 상세 페이지는 과연 안내가 적절한가 이런 부분도 보실 수가 있고 고객들의 리뷰에 대해서 충실히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고 Q&A에 따른 대응 속도 이런 것들도 직접 체험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뭐 이벤트나 멤버십 혜택 이런 것들이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단점을 끄집어내셔도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깊숙한 부분까지 보았다라는 점을 드러내기에 이게 결코 작은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을 주관적인 관점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롯데 홈쇼핑을 예로 들면 코코야라고 해서 반려동물 상품 전시관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레딧이라고 해서 취향별로 트렌드 상품을 제안한다거나 고객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건강 정보 그리고 여행지 추천 이런 것들을 매거진 형태로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대 홈쇼핑과 비교해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고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동종업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이나 국내 선두 쇼핑몰을 기준으로 비교하실 수 있고 좋은 점들은 벤치마킹 포인트로서 가져와서 아이디어를 제시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한 명의 소비자 입장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철저히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상품에 접근하고 구매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장단점들이 쉽게 눈에 띄일 것이다. 그리고 장점이 있다면 칭찬해 주시고 공감하고 단점은 이제 아쉽다고 표현하시고 그런 점들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쟁사나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벤치마킹 할 만한 포인트 찾아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로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법을 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내가 보았다, 자신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라면 차라리 아예 고객들의 구매 여정을 따라가면서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색 단계, 정보 탐색 단계, 구매 단계, 결제 단계, 후속 처리 등등으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항만 보면 사실 웬만한 관심 없이는 쓸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겁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막상 접근하다 보면 결코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오픈 카톡방이나 댓글들을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